안녕하십니까, 윤 과장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인버스 2X 매수일자별 변동성 손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주셔서 이제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처럼 변동성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 그러니까 인버스 2X를 왜 존버하면 안 되는지 좀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게 실제 코스피 선물지수와 인버스 2X 가격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변동성 손실을 한번 한 달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변동성 손실 발생 이유를 복습을 하고 매수일자별 변동성 손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인버스 2X가 그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당연히 그 익히 알려진 대로 코스피가 1% 오르면 인버스 2X는 2% 상승을 하는 그런 상품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종하는 지수는 코스피 지수가 아니고 코스피 200 지수도 아니고 코스피 200 선물 지수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선물 지수의 수익률 곱하기 일간 2배, 일간 2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변동성이 있으면 손실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런데 왜 보유하고 있으면 손실이냐라는 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좀 극단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뭐 200에서 250이 됐다. 그럼 25%가 상승을 했다가 또 200으로 마이너스 20%가 됐다. 라고 하면 한 배를 추종하는 상품은 그대로 따라가서 100에서 시작해서 125가 됐다가 100이 돼서 이제 동일하게 이제 추종을 하게 되는데 인버스 2X의 경우에는 100으로 시작했다고 하면 플러스 25% 올랐을 때는 당연히 2배를 추종하니 마이너스 50%에서 50, 그리고 마이너스 20%가 떨어지면 플러스 40%가 되니 50에서 플러스 40%, 70 해서 결국에는 100에서 70으로 마이너스 30%가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즉 코스피가, 그러니까 쉽게 이거는 이제 선물이 아니라 저희가 보통 코스피 지수로 얘기하니까 코스피가 1800이었다가 오랜 시간 뭐 예를 들면 6개월 있다가 1800에 돌아왔다. 그럼 본전이겠거니 생각하면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은 그 앞서 제가 그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수익률 등락폭이 클수록 더 손실이 커집니다. 여기서 보면 왼쪽에 변동성이 작은 경우에는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2.59%밖에 안 되지만 우측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같았다 치더라도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결국 ETF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28.35%까지 가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과 같이 평소보다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일자별 한번 손실률이 얼마나 되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정확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매수하신 시점마다 다를 수 있고 또 괴리율이 있고 또 어떤 날은 너무 과도하게 급등락을 반복한 날이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3월 12일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243.8이었는데 4월 8일에 241.5 이렇게 돼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덱스 인버스 2X를 보시면 손실을 보신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원래 8,340원에서 원래대로면 코스피 200 선물 지수를 역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소폭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입니다. 8,340에서 7,585니까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10.9%가 이 손실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변동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오차가 생겼냐, 그 오차를 추적한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면 4월 7일, 4월 6일, 4월 3일 이렇게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변동성 손실이 사실
크지 않습니다. 뭐 1% 이내이기 때문에 어, 레버리지 상품 이렇게 두 배씩 움직이는 인버스 2X에서는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한 20일 정도 전에 매수하신 3월 12일 기준으로 보면 12일, 13일, 16일 정도로 보면 한 대략 마이너스 한 10% 정도 변동성으로 인한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그냥 단순 산수로 계산했을 때보다 더 떨어졌다, 더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를 이제 역으로, 그러니까 최근 일자가 앞으로 오도록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보유일 수가 길어질수록 변동성 손실은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 손실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변동성으로 그 플러스가 된 일자도 있는데요. 저도 그걸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보니까 그 3월 19일 그러니까 대폭락이 있었던 그 1450이었나요? 그 코스피가 거의 저점을 찍었던 날과 그리고 또 반등이 엄청 크게 나왔던 날, 그렇게 좀 너무 변동성이 컸던 날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아웃라이어로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지난번하고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고 또 총선도 있고 해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산 합의 부분도 또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뭐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질병이 어떻게 해결될지도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될지 예측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손실률이 계속 그 변동성에 의해 늘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의 경우에는 4월 안에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변동성이 이제 4월에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3월의 경우에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도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개인의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자금 사정, 내가 여윳돈이 너무 많아서 물타기를 한 뭐 더 여러 번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의지, 내가 뭐 비록 몰빵을 했지만 나는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여기서 승부를 꼭 봐야겠다. 그거는 사실은 뭐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별로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사실은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댓글로 뭐 악플도 남겨주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뭐 제가 말했듯이 제가 계좌도 공개하고 하는 이유가 제 스스로 반성하고 저를 보고 좀 타산지석 삼으라고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를 보고 인버스 2X를 매수하세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욕을 먹더라도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지금 다시 저는 정상적인 투자 상태로 요 인버스 2X를 처리를 하고 나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원래 저는 레버리지랑 인버스 2X를 좋아하진 않고 사실은 이번 건도 조금 후회를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목표는 수익 실현이지만 이 현실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상적인 투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이나 ETF나 이런 투자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